점의 평행이동 봅시다. 우리가 평행이동은 뭐냐라는 거잖냐?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것을 대충 너희들이 배운 적은 있어.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어떠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1,2라는 점이 있어요. 1,2 대충 맞추자. 1,2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3,4 아니 3,5로 하자. 3,5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좌표평면은 X축하고 Y축이 있는 거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옮겼습니까? 라는 얘기잖아. 그래요? 이게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옮긴 것을 X의 값, Y의 값으로 나눠줬습니다 라는 거겠네. 이렇게 X의 값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이만큼 이동했고 Y의 값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3만큼 이동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향이에요? X축 방향이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여줄 거야. 평행이동해서 1,2에서 3,5로 옮겨졌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3만큼 평행이동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었는데 얘를 일반화 시킬 수도 있겠지. 어떤 점을 어떤 점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면 평행이동하고 위에는 예시겠지. 평행이동하고 얘가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표현이 된다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오케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오겠네. 평행이동에서 평행이동 이렇게 나와서 x, y가 이렇게 변했대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 봤더니 x 아니 4,7 중요한 점을 씁시다. 4,7 이 점이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2, y축 방향으로 3만큼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는 나한테 평행이동해서 4,7을 만드는 이 전의 것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전의 것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2만큼 가야겠고 거꾸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2만큼 가야겠지. 그렇지? 6이 돼야겠 거고 그 다음에 7이 되려면 3을 다시 빼줘야겠지?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동하기 전 점을 줬을 때 평행이동 시킬 수 있고 이미 평행이동한 점을 줬을 때 평행이동하기 전 점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굉장히 쉽네.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는 점을 옮겼어요. 이제는 무엇을 옮길 거냐면 도형을 옮겨줄 거예요. 오케이? 도형을 평행이동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거 너희들이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2차 함수에서 배웠어요. 오케이? 꼭지점을 평행이동 한번 해봤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맞았냐? 중학교 때 배웠지 않냐? 그러니까 봐봐.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x축 방향으로 2만큼 4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뭐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돼?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거 너희들 배웠지? 2차 함수 할 때 배웠지 않냐?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배웠어. 이것을 도형에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나타내 봅시다. y축, x축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이 있을 거예요. 도형이 이렇게 있어. 이런 도형을 표현할게요. 이 도형을 y는 fx라고 놓는 게 아니고 x, y는 0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한쪽으로 싹 몰아서 쓸 수 있잖냐?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도 그러고 원의 방정식도 그러잖냐? 한쪽으로 싹 몰아서 쓸 수 있지? 그래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를 a만큼 b만큼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도형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얘를 평행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평행이동 해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한 이 그래프에 대한 식을 gx, y는 0이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fx 위에 있는 점을 s,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fs, t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s, t를 fx, y 이 도형의 위의 점이라고 놓은 거예요. 오케이? 위의 점이라고 놓았더니 이렇게 놓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냐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이게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게 이제 플러스 b라고 적었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 거지. 어차피 b가 음수여도 상관없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s 플러스 a, t 플러스 b라고 놓아줄 수 있네요.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은 원래 x, y에 대한 식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 점이 x, y란 말이야. 나는 x,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 자체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아. 이 점을 x, y라고 놨더니 이거의 자치를 구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게 목표잖냐? 그래요? 그러면 x, y를 구하기 위해서 뭐 대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s 플러스 a는 x가 되는 거고 t 플러스 b는 y가 되는 거예요. 그때 s는 x 마이너스 a. 그지? t는 y 마이너스 b. 그러니까 s는 x 마이너스 a, t는 y 마이너스 b니까 요걸 대입했어. 그러면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지. f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gx, y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는영 굳이 쓰지 말까? 얘를 얘라고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결론은 이제 이거야. f x, y는 0을 이것을 평행이동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에 의하여 일부러 띈 거야.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 식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f x-a y-b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은 뭐겠어? 이 도형 뭐예요? 이 도형이잖아. 도형이야. 도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이차함수, 원 이런 것들을 도형이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를 봐볼까요? 옆에 있는 문제를 봐보자.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러한 게 있었어요. 얘를 x축방으로 3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방금 전에 이거 있잖냐? 이 문제 봐봐. 평행이동하면 어쩐다 했어요? 부호를 어떻게 넣어주겠습니다? 거꾸로 넣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도형에서는 부호를 거꾸로 넣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직선.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x축방으로 3만큼이면 x 대신 뭘 대입하겠다고? x-3. 오케이? y축방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면 y 대신 뭘 넣겠다고? y-b.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뜻하는 거 평행이동하였더니 라는 것은 y-b는 2배 x-3 플러스 a라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이 되는 거니까? 이게 되는 거니까. 이쁘게 정리해봤더니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플러스 a 플러스 b 얘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아니지 마이너스 6 플러스 a 플러스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보여요? 상성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상수항이랑 같아져야 되니까 a 플러스 b를 4라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핵심은 이거지. 평행이동 시켰을 때 이런 도형들은 거꾸로 넣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넣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봅시다. 점의 이동 봐봅시다. 점의 이동은 아까 처음에 하기도 했는데 이건 뭐야? 평행이동이 x축방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방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이 점의 좌표 1,2가 뭐가 돼요? x축방으로 그렇지 3,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이 점이 여기 위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은 3m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3m은 뭐가 돼요? 3m은 마이너스 6, m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점의 이동은 그냥 옮기면 되잖아. 그지? 방금 전에 점을 이동했잖아. 점을 옮겨가지고 여기 대입한 거지? 그지? 옮겨진 점이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오케이? 점을 이동시킬 때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이렇게.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된다고? 거꾸로 대입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y 대신에 대입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지?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봐봅시다. 이 문제 중요해. 원의 방정식은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평이동할 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의 형태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라서 첫 번째 방법 적을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건데 1이 생기고 4가 생겼는데 3이 더해지네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8이에요. 오케이? 얘를 x축방으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해서 얘를 만든대. 그럼 봐봐. 원이 있어.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x축방으로 얼마만큼 y축방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게 됐대. 그럼 이거 이제 무슨 얘기야? 봐봐. 똑같은 원을 이거를 x축방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잖냐? 새로운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x축방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방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라고 대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이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봐봤더니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즉 a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a는 뭐가 돼요? 4가 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지? 그렇지?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c는 뭐가 되겠어요?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8이 돼요.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무엇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6이라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식으로 처리하는 게 첫 번째야. 이거 이렇게 처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두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두 번째는 원은 평행이동 시키면 봐봐. 평행이동 시켰어. 이거를 봐봐. 이걸 백날 옮겨. 얘를 조금 얼마만큼 올리고 옮겨도 반지름의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오케이? 원을 평행이동 시키는 데는 반지름을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의 평행이동은 반지름이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반지름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무언만 평행이동 시켜주면 됩니다. 무언만 평행이동 시키면 돼요. 반지름이 변하지 않으니까. 원은 결정하는 게 뭐가 있어? 중심. 그렇지? 중심만 평행이동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중심만 평행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봐봐. 원래 중심의 좌표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1,2였어요. 마이너스 1,2였어. 얘를 3, 마이너스 4로 옮겨줬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x축방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x축방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4만큼 이동했지. y축방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6만큼 이동했지. 오케이? 반지름 길이는 여전히 똑같이 8이 되겠지. 루트 8. 그래서 c의 값은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는 4, b는 마 6, c는 반지름 똑같을 거니까 반지름의 제곱이지. 8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 근데 해석하는 게 이게 좀 더 쉬운 것 같아. 그림을 그려서 처리하는 게. 연습하세요. 이게 더 중요한 방법이라서 반드시 이거 연습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예제 4번 봅시다. fx 플러스 1, y 플러스 2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이 네모예요. 네모야. 그랬을 때 fx, y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fx, y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것을
fx 플러스 1, y 플러스 2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평행 이동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x, y를 어떻게 바꿔준 거예요? x 마이너스 1이지. 도형이니까 대입한 거잖아. 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여기다 x 플러스 1 대입했다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원래대로 바꾸면 마이너스 1만큼 보내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원래대로면 2만큼 올려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도형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평행 이동한 게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이었는데 이거를 1만큼, 2만큼으로 거꾸로 보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